진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내면 깊숙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혜진을 만난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 혜진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진수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에 대해 깊이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결혼식 날, 진수는 자신의 화려한 부를 과시하며 혜진의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고급차와 화려한 웨딩홀,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모두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혜진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에게 진수의 성공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질투심이 숨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니문으로 떠난 진수와 혜진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혼여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진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진수야, 내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진수는 혜진을 보며 고민했지만 결국 작은 보험이라는 말에 설득되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는 이 결정을 통해 혜진의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이 끝난 후 그의 일상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혜진의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진수 씨, 이번 생일에는 특별한 선물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성공한 사위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진수를 상냥하게 압박하며 고가의 가방을 요구했다. 진수는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부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의 가족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혜진의 오빠 상우는 자주 집에 들러 투자 조언을 받겠다며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로 끝나곤 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상우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을 에림이라 부르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리 매형은 진짜 물주야. 그냥 손 내밀면 돈이 나와. 그 순간 진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혜진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상황을 그냥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그의 마음속에 점점 의심의 씨앗을 심어갔다. 혜진은 가족에 대해 변명하며 우리 가족이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좀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던 진수는 계속해서 그녀의 가족에게 재정적인 보험을 주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우연히 혜진이 자신의 돈을 가족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진수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왜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한 거야? 진수가 따지자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 가족을 돕는 건 내 책임이잖아. 진수는 그녀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더 깊은 갈등이 시작될 것을 직감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 과거의 결정을 돌아보았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이 결혼을 시작했던 이유는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성공은 오히려 그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다. 진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못 이루며 고민에 빠졌다. 그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결혼 후 진수와 함께 살면서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는 더 빈번해졌고 그럴 때마다 진수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어느 날 혜진이 진수를 설득하며 말했다.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대. 취직이 잘 안 돼서 우울해 보이더라. 진수 씨가 조금만 도와주면 오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진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혜진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상우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상우는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진수는 그의 태도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며칠 후 상우는 진수의 회사 사무실로 불쑥 찾아왔다. 매형, 진짜 좋은 투자 아이템이 있어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내형도 같이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진수는 그의 말이 허황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최소한의 돈만 주겠다고 했지만 사무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결국 진수는 그와의 논쟁 끝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혜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내 오빠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 난 정말로 이 상황이 불편해.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족을 볶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오빠가 실패한 건 그저 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혜진의 말에 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와 갈등을 피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의 가족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번 새로운 핑계로 비싼 물건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또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자금을 부탁했다. 심지어 혜진의 여동생까지 학교 학비 문제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진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혜진과 한번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혜진,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들은 나를 단순히 돈줄로만 보고 있어. 하지만 혜진은 화를 내며 반박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당신을 존중해요. 그냥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그걸 이해해야 해요. 혜진의 반응은 진수의 불안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그녀가 가족 편에만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진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혜진이 몰래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분노를 느꼈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혜진,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나한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하지만 혜진은 차분히 말했다. 난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내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에도 진수는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진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후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는 혜진의 가족들과의 갈등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점점 더 깊어지는 문제의 중심에서 진수는 앞으로의 결정을 고민하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다. 진수는 혜진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요구가 점점 더 지나치게 느껴졌다. 그들은 진수가 자신의 돈을 쉽게 벌어들이는 사람으로 여기며 그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친절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요구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수야, 내가 이번에 아주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다.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화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비슷한 부탁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도움을 준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곤 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습니다. 진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혜진의 아버지는 끈질겼다. 아니, 진수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넌 나를 믿어야 해. 내가 가족 아니면 누가 날 도와주겠어? 그 말에 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혜진은 화가 나서 진수를 몰아세웠다. 당신, 아빠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돕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혜진, 너희 아빠는 이미 수차례 실패했잖아. 난 도와줄 만큼 도와줬어.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야. 진수는 참아왔던 감정을 퍼뜨리며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당신이 성공했으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냉랭하게 잠들었다. 진수는 이제 더 이상 혜진과 그녀의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진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혜진의 오빠 상우가 자신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진수의 회사와 관련된 헛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고 있었다. 그 놈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막상 도와줄 때는 쥐꼬리만큼도 안 해. 상우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며 진수를 욕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수의 동료들에게까지 퍼졌고 그의 회사 내부에서도 진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진수는 상우를 불러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상우, 내가 나에 대해 퍼뜨린 소문을 알고 있어. 내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하지만 상우는 뻔뻔한 태도로 응수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형이 우리 가족을 제대로 돕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너희 가족을 얼마나 도왔는지 알기나 해? 너희들은 내가 템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분노한 진수는 상우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진수는 혜진의 가족 전체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혜진의 어머니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원망했다. 진수 씨,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굴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수는 더 이상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죠.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 통화 이후 진수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회사에서도 소문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집에서도 혜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혜진과의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진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더 강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그의 존엄성과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진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의 가족과의 관계는 그를 지치게 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진수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그는 그동안 혜진의 가족에게 지원했던 금액을 정리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확인했다. 그 액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그동안의 자신의 관대함이 얼마나 무분별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이걸 끝낼 때가 됐어. 진수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다. 혜진과 그녀의 가족이 내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진수는 혜진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불러앉히고 말했다. 혜진, 우리 정말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봤어. 하지만 그들은 내 노력과 희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혜진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진수 씨, 내가 당신에게 부담을 준 건 알아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진수는 단호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돕는 것만큼이나 서로를 존중해야 해. 하지만 내 가족은 날 단순히 돈줄로만 생각했어.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내 회사를 위협했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혜진은 그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옹호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돕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예요. 진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야. 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대화는 결론 없이 끝이 났지만 진수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조차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혜진의 가족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혜진의 아버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수와 대면했다. 진수야, 너와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내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장날 거야. 진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왔습니다. 더 이상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그의 단호함에 놀랐지만 곧 그의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꾸었다. 너도 결국 우리 가족을 등지는 거냐? 네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제가 성공한 건 저 혼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당신들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죠? 제 돈은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용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화 이후 혜진의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혜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지지하기보다는 가족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진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혜진, 난 너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는 우리 둘 모두에게 독이 되고 있어. 우린 서로를 위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잃은 건 이미 오래전이야. 넌 너의 가족을 선택했고 난 이제 내 삶을 되찾아야 해. 그의 결단은 냉혹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그는 앞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진수는 혜진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삶에 드리워졌던 혼란은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혜진의 가족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며 그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회사 주변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 계속 돌았고 그의 동료들 중 일부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진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먼저 회사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직원들과의 미팅을 주도하며 자신에 대한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저에 대해 퍼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능력과 노력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다시금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며 그를 지지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혜진의 가족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상우는 여전히 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소문을 퍼뜨렸다. 상우가 친척들과의 모임에서 말한 이야기들이 지역 사회에까지 퍼지면서 진수는 다시 한번 공공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진수는 결국 상우와 마지막 대면을 결심했다. 그는 상우를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다. 상우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진수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네 형, 여기까지 불러내고 보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네요. 근데 난 당신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버렸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진수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다. 상우,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너희 가족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도 너는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 상우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희생?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를 돕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진수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건 마지막 경고야. 네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상우는 그의 말을 비웃었지만 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진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우와 혜진의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혜진의 가족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며 큰 소리쳤다. 그러나 점점 상황이 진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진수는 자신이 혜진의 가족에게 지원했던 모든 금전적 기록과 그들이 자신에 대해 퍼뜨린 거짓 소문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법적 조치는 단호했고 혜진의 가족은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수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몇몇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그의 결정을 응원하며 그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재판은 진수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혜진의 가족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그들은 더 이상 진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진수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진수는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별장에서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자연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희망을 품었다. 진수의 삶은 이제 비로소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진수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공허함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혜진과의 이혼, 그녀의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모든 변화는 그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의 역할에 더욱 몰두하며 자신의 경력을 다시 다지기로 했다. 직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했다. 몇 달 후, 회사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성장 궤도에 올랐다. 진수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고 직원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다. 그는 자신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조용했다. 혜진과의 관계가 끝난 후 그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워졌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진수는 우연히 한자선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수는 큰 위로를 느꼈다. 행사에서 진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고 그녀 역시 가족과의 갈등을 겪으며 혼자서 자립한 사람이었다. 윤서는 진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상황을 이해했고 진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겪었던 일들과 많이 비슷하네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정말 잘 극복해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더 대단해 보여요. 진수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하게 대화하며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진수와 윤서는 가끔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며 진수는 윤서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금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진수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진수는 윤서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다. 너와 함께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윤서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요.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진수는 윤서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로 했다. 진수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해갔다. 그는 회사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넓혀갔고 윤서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행복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그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의 앞날은 밝고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수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았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